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조합우TV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햇살도 좋고요, 바람도 시원하네요. 꽃가루도 많이 날리는데요,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요 조심하십시오. 네, 주식시장도 소나기가 좀 그치고 이제 봄이 좀 와야 될 텐데요, 걱정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번 주는요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주요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신호는 무엇인지 솔루션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가총액 상위 주요 기업들이 1, 4분기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캘린더와 같이요. 오늘 4월 26일 화요일에는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반도체 기업 중에는요.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일, 내일 수요일에는요. 메타 플랫폼즈와 그리고 반도체 기업인 퀄컴이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목요일 시가총액 1위 애플과 아마존, 그리고 반도체 인텔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9일 금요일에는요 엑슨모빌을 비롯해서요 전통 가치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주목할 것은요 27일 수요일날 발표되는 메타 플랫폼즈와 퀄컴, 특히 메타 플랫폼즈의 실적이 좀 저조할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반영을 할지, 실적 발표에 대한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출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목요일에는요. 애플, 아마존, 인텔, 자, 이런 기업들은 실적에 대해서 기대가 좀 있어요. 전날은 우려, 그 다음 날은 기대. 자, 이것을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영을 할지,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3일과 4일은요 올해 두 번째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블랙아웃 기간이 뭐냐면요, FOMC 회의 일주일 전부터 연준 위원들이 대외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일주일 동안은 이제 금리 얘기는 좀 사그라들 거고요. 이번 주는 금리보다는 기업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고된 대로 0.5% 인상이 유력하고요. 솔루션을 먼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러스 반등에 따라잡지 말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터보5 신호를 노리자.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요, 나스닥 QQQ의 연봉 차트입니다. 올해 하락률이 몇 퍼센트인지 보니까요 마이너스 18%가 넘어가고 있네요. 이 수치를 보면 폭락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별로 느끼는 정도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통상 폭락장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크게 하락을 합니다. 40% 50%까지도요. 그 넘어서도 폭락이 이어지는 게 그게 폭락장이고요. 지금은 조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가 큰 ETF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하락이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TQQQ는요 가슴 아프니까 안 보고 넘어갈게요. 네,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뭐 이미 그리 된 거 어쩌겠습니까? 다만 이번 조정장을 잘 이겨내시고 다음부터는 시장 상황에 맞춰서 레버리지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요 강약 조절입니다. 혼조 장세에서는요 1배수로, 추세 장세에서는 2배수 또는 3배수로 강하게 드라이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추세 장세에서는 월봉에서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나스닥의 월봉 차트입니다. 그러면 월봉 차트에서 이 까만색 선, 이 까만색 선은 6개월 선을 의미하는데요, 이 6개월 선 기울기가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상향 추세입니다. 상승 추세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일봉에서 보시면 요거는 월봉이고요. 일봉에서는요 녹색 선, 요게 60일 이평선이거든요. 그리고 빨간색 선, 요거는 20일 이평선입니다. 그러면 60일선과요 21선이 두 개 똑같이 동방향으로 상승 기울기일 때, 이때 이 구간 자, 이렇게 동방향으로 올라갈 때, 그리고 월봉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에 상해 있을 때, 이 두 개가 같이 만나서 상승 추세를 그릴 때, 이때를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3배수로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게 아주 현명한 투자법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6개월선이 지금 꺾어져 있죠. 지금 현재는. 그리고 60일선과 21선이 똑같이 하락 기울기에 있죠. 자, 이렇게 있을 때는요. 혼자 조정 장세입니다. 추세적으로 하락은 아니에요. 추세적으로 하락장은 이것보다 더 강하게 내려가야 되는 시그널과 패턴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거에 만족하는 시그널과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장으로 볼 수 있고요. 이 조정장의 폭이 조금 깊을 뿐입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마이너스 18% 오늘 연초 대비 이렇게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조정장세고, 이때는요. 이 3배수짜리로 하면은 손실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 한 18%, 20%인데 여기에 3배수 가버리면 50% 넘어가죠. 그 60% 가까이 마이너스 되어버리면 타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장에서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 그때 3배수에서 현금화 시키거나, 이게 제일 좋죠. 혹은 현금화 하기 싫으면 1배수짜리라도 갈아타기를 해야 됩니다. 좀 안전하게 해지를 하는 거죠. 여기서 좀 더 선수급으로 올라간다면은 이제 숏으로 넘어가는 거죠. 조정 시그널이 나왔을 때 숏으로, 숏 ETF 많이 아시죠? SQQQ나 혹은 2배수짜리 QID, 이 두 개가 가장 이제 매매를 많이 하는 그런 ETF 종목인데요. 이걸로 갈아타는 것은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근데 일반 투자자나 혹은 초보자분들은 그냥 현금화 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1배수짜리로 가는 것도 방어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자, 다음에 이 신호가 나오면은 그거는 그때 가서 잘 대응을 하시고요. 이 신호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저희 주하보 TV와 함께 계속 모니터링 해 나가시죠. 제가 매일매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위험장은, 정말로 폭락장이 나오는 시그널이 나올 때 이 폭락장 50% 이상 하락하는 그 폭락장은 오히려 우리도 마이클 베리와 같이 빅쇼트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부자 될 수 있는, 그리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지금 몇 년 안에 2번의 기회가 있다고 저는 지금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금 이 혼조 구간을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폭락장이 한번 올 겁니다. 그 폭락장이 오는 조건과 그리고 신호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면은 너무 좀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얘기 드린 것보다는 그 시기가 올 때, 그 조건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올 때 제가 그때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같이 한번 더 이 폭락장 마이너스 50% 이상의 폭락장이 오게 되면 이때 빅숏으로, 그냥 숏이 아니라요, 빅숏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큰 수익이 나겠죠. 최소 100% 이상이겠죠. 이때를 한번 노리고 그 다음에 바닥점에 왔을 때 또 우량주를 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번의 부자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자, 우리 함께 이 기회를 노려보시죠. 그러면은 이 큰 폭락장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은 그 과정에 조정장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이 조정장을 잘 이겨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강약 조절에 대해서는요, 포스트잇에 메모하시고요, 책상 옆에 딱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되새기면서 그렇게 반복,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시는 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여기 아래쪽에 오른쪽에 보시는 지금 월봉 차트이고요. 월봉 차트에서 이 붉은색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4개월 이평선입니다. 24개월 이평선이 지금 밑에서 강한 기울기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번 달에 월봉 캔들이 음봉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자, 얘가 일시적으로 얘를 깰 수는 있지만 결국 얘네들처럼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이렇게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캔들 이론과 그리고 이평선의 이론을 두 개를 접목을 시켜보면 얘는 거의 하단점까지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일봉을 한번 보실게요. 일봉을 보시면
마찬가지 이렇게 직전 저점까지 지금 와 있죠. 참 공교롭게도 제가 영상 만들 때마다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하네요. 지금 4월 26일 저녁 11시 지금 1분인데요. 지금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1.5%가 하락을 하고 있네요. 참 빨리 좀 바닥 찍고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 직전 저점, 자, 기억나십니까? 이때 하락을 주고 이때 하락을 줬던 이 시절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금리 인상이 금리를 0.5% 빅스텝으로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미리 그걸 반영했던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와 요게 FOMC 의장이 이때도 금리 0.5% 얘기를 꺼냈죠. 그래서 시장은 또 한 번 더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때도 직전 저점 지역에도 금리가 0.5%에 대한 우려로 빠진 그 지점이었고 그게 시장에 반영돼서 이 지점까지 왔던 겁니다. 13,000포인트죠.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 0.5%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금 우려가 똑같은 위치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이 금리 인상 0.5%라는 것이 시장에 반영된 위치가 바로 이 13,000포인트 근방이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차트는요.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이고요. 그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번 다음 주 있을 금리 인상은 0.5%는 시장에 거의 반영이 지금 된 수치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죠? 시그널입니다. 여기서 어떤 시그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시그널을 기다렸다가 그 시그널을 놓치지 말고 가야 되는지. 우선 첫 번째 제가 드린 솔루션에서는 플러스로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잡기는 안 됩니다. 따라잡기는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시그널은 자, 여기에서 5일선 지금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직전 저점 부근에서 그 이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조금 내려와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반등 주는 타이밍이 있을 겁니다. 그대로 쭉 무너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먼저 나오는 신호가 뭘까요?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대 양봉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평선이 이렇게 5일 이평선이 한번 돌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1단계입니다. 1단계 신호이고요. 이걸로 또 바로 치고 올라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흔히 기술적 분석에서 알고 계시는 5일선 외바닥이에요. 한 번 터는 가짜 바닥입니다. 제 영상에서도 예전 영상에서 다루드렸는데요. 이거는 1단계라고 표현하고요. 혹은 가짜 바닥이라고 해서 가바닥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튕기면은 좀 약해요. 그 다음에 또 빠질 겁니다. 조정을 이렇게 직전 저점까지 다시 빠지다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혹은 저점까지 안 내려가고 위에서 이렇게 제꼈다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한 번 더 여기에서 1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 2단계 반등 시그널이 나올 때 이때가 진짜입니다. 이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단계 반등 신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혹은 진바닥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진짜 바닥 신호가 나올 때 이때를 우리는 공략하는 겁니다. 지금 마음 고생하고 마이너스 나와 있지만 이때를 제대로 공략하면요. 요게 진짜입니다. 그러면 이 진바닥이 나오고 나서는 조정 줄 만큼 다 준 거예요. 그때는 제법 크게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다려 봅시다. 어쨌든 올해는요. 이대로 폭락하는 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정장이고요. 그리고 연말 되면은 정말로 최소 전고점까지는 올라가 있을 거고요. 지금 경기 상황이란지 기타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여기보다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보다는 회복을 한다라는데 여기에 방점을 두고 가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연말까지 잘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6월, 7월 또 그때
FOMC에서 금리 인상 스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코멘트가 아마 다음 주 FOMC 회의 이후에 코멘트가 나올 것 같네요. 그것도 한번 잘 살펴보고요. 자,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서두르지도 마세요. 캐세라세라라는 말 아시죠? 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응원 구호로도 쓰이는데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참고로 될 대로 되라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요거는요 잘못 오용된 겁니다. 자,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캐세라세라 한번 외쳐보고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자, 연말까지 우리 고고싱 한번 하시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한번 즐겁게 투자를 한번 해보시죠.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으로 부자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감사합니다.